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방송 너무나도 집중을 하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하신 종목들이 네네.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수익을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가져오시나요? 제가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정치 테마주 대장 김보람입니다. 오늘 사실 증시가 많이 무너지면서 또 걱정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로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관세 전장이 막을 내릴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 집중하시면 제가 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들이 히든으로 얘기를 드리고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증시가 빠져서 혹시나 무서우셨나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증시가 더 빠지더라도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정책주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플로우에 따라서 히든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정치 테마주는 대부분 수익을 줬고 지금 또한 증시가 빠질 때 정책주를 편입할 기회라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실제로 4월 10일 날 평화홀딩스를 얘기를 드렸고요. 평화홀딩스가 단 이틀 만에 12%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당은 이제 원사이드하게 김문수 전 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인맥주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한파동이 남을 것을 예상하고 얘기를 드렸고 바로 이틀 만에 15%, 12.5%가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주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정책주 중에서는 NX를 얘기를 드렸고요. NX 4월 5일 날 얘기 드리고 바로 19.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저출산 관련 정책주를 장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슈팅 나오는 종목들, 증시가 무너지는데도 제가 얘기 드렸던 테마주의 광풍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정책주는 순환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서 관세가 조금씩 하향 곡선 또는 보합 상태에서 협상점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장은 정치 테마주로 비껴나가고 반등의 시장에서는 포트를 편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예요. 이거 에이티넘 인베스트 제가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날 제가 무슨 얘기 드렸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함께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대성창투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에이티넘 인베스트 말씀드리고 나서 12%의 급등이 나왔고요. 최저점 부근을 공략했고 정책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이 빠질 때 뭘 봐야 된다고요? 정책주의 종목들을 분산해서 편입하시면 분명히 시장의 반등과 함께 한 번의 순환매가 올 겁니다. 제가 대성창투 얘기 드렸죠. 대성창투 얘기 드리면서 무슨 얘기 드렸습니까? 실제로 대선에서 창투사 관련주들이 테마로 일어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 저점을 노린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72%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초반에 함께 하시는 분이 여쭤봤어요, 저한테. 이거 목표가 달성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이건 본전을 건들지 않으면 끝까지 봐도 된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정책주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대선이 45일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분명히 우리한테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드리느냐. 대선만 3번 겪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리엔트 전공만 방송에서 한 4-5번 공략을 한 것 같아요. 그 기록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기록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백테스팅 또는 그런 기록들을 믿고 앞으로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 실제로 장중에 라이브로 이 종목을 공략을 했고요. 이 종목이 당일에 최저점 찍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 시그널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그널들로 가격대를 다 드렸고요. 이 종목은 워낙 시장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주가를 끌고 가서 20% 이상까지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올라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20%대의 수익 실현을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 못 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 테마주의 시즌에는 집중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 어땠나요? 시장 정말로 어목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어차피 지금 시장에 다른 종목 잡으면 하락장에서 답이 없습니다. 물려도 정치 테마주에 물려야 됩니다.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종목들이 손해봤던 것들이 있지만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다 수익을 냈어요. 이런 식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들은 여러 번 공략해도 됩니다. 오리엔트 전공 2월 22일 날 첫 번째 얘기 드리고 바로 다음 날에 24%가 급등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72%나 상승을 했지만 그 마디마디마다 정치 테마주 주도주 시장에서 대장주들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중요해요? 제가 오늘 히든으로 정책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정책주를 여러분들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2차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정책주들은 싸게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 이번 시장입니다. 관세 무서우신가요? 미국과 중국 어떻게 될지 무서우세요? 제가 이번 방송 중에서 그 해법과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코예요. 4월 2일 날 이스타코 마찬가지로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시그널을 남겨드렸고요. 그 시그널을 통해서 당일에 23% 이상의 슈팅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월 달 초반에 어땠어요? 정말로 시장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2% 빠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계속 수익 나는 종목들은 뭐다? 이런 IMBC처럼 시장에서 정책주 또는 정치 수혜주로 뽑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14% 이상의 슈팅이 나왔고요. 오늘 뭐 CJ제일대상, 한덕수 총리 관련주로 또다시 엮이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것들 보셨죠? 근데 오늘 코스닥 어땠습니까? 1.8%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종목들을 실제로 거래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기회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히든으로 얘기했던 종목들의 간략한 성적표입니다. 1월 달, 12월 달은 너무 많아서 뽑지도 못했어요. 근데 방송 중에 제가 딱 한 종목을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2월 달부터 얘기 드린 종목들이 이미 꽉꽉 차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종목들의 80% 이상이 대부분 1차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1차 목표가를 달성한 기간이 5일이 넘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하루, 4일, 이틀, 3일, 1일. 지금 NX, 평화홀딩스 다 하루 이틀 만에 종목들이 움직였고 대성창투 또한 이틀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히든으로 얘기 드릴 종목 또한 제가 봤을 땐 3, 4일 안에 충분히 1차 목표가를 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송에 집중을 하시고 이 상승률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실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번 시장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저한테도 매매 기법과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들을 명확하게 잡고 나서부터는 어떤 매매를 할 수가 있었다? 1박 2일 또는 2박 3일 만에 단기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그 맥점을 명확하게 공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분명히 왜 이 사람이 이런 매매를 하는구나. 왜 이 사람이 이런 정책주를 공략하는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에요. 제가 항상 종목들을 얘기 드리거나 또는 히든으로 말씀을 드릴 때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그냥 종목만을 볼 것이 아니고 김보람 전문가가 왜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지, 왜 이런 테마주를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지 그게 여러분들께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원리가 기본적으로 차트 속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예요. 정말로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근데 종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히든 종목들 또한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요? 주가가 여러분 상승하면 이게 지금 분봉이거든요. 분봉상의 상승인데 사실은 일봉으로 보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주식은 마디값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마디값이 무엇이냐? 빨간색이 1층, 검은색이 2층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주가가 상승하고 빨간색 마디값 또는 검은색 2층 내에서 웬만하면 반등이 나온다. 근데 이 반등의 확률이 약 92%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실제로 상승하고 빨간색 마디값 1층 찍고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히든으로도 그렇고 무료 종목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릴 때 이 원리에 입각한 종목들을 대부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매매, 제 원리 그리고 이 공략법의 마디값을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점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특정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뭐냐? 주가가 상승하면 분명히 떨어질 때 어떠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요. 근데 그 반등 나오는 구간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부터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 원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또는 제가 지금까지 정책주, 테마주, 정치주 이런 것들이 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가 떨어질 때마다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이 종목이 반등 나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할 매수도 하고 계좌적인 분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방송 중에 지금 참여하시면 그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원리에 대한 영상들을 1시간짜리 분량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함으로써 이 사람이 왜 세력주를 공략하는가, 왜 이렇게 정치 테마주의 최저점을 잡을 수 있는가를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장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기 싫다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보고 계셔야 되고 떠나지 않으실 거라면 이제부터는 김보람 전문가가 세력주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깨달으시고 함께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락장이 오면 많은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멘탈이 쉽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멘탈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패배하는 건 일시적인 상태다. 근데 포기는 영구적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주식에서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장을 딱 떠나서 내가 지금까지 잃은 돈 다 필요 없어. 나 이제부터는 주식 안 할 거야 하시면 진짜 포기하고 떠나셔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업료 낸 게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했던 습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식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포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지금 잠깐 패배했다라고 생각하고 절치부심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내 패배들을 찾아올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라고요. 맞잖아요. 내가 진짜로 주식시장을 떠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시장 안 올 것 같으세요? 저는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앞으로 이런 주식시장은 계속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동안 16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항상 주식시장은 하락장, 어려운 장, 폭락장, 세계 경제 위기 꾸준하게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패배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된다. 그 변화의 첫걸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저의 물량 이동하는 원리 있죠. 그리고 떨어질 때 주가가 반등하는 이유 있죠. 그 영상들을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선까지 얼마가 남았다? 한 달 반의 시간이 남았다. 그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그 첫 번째 기회가 지금 저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서 패배는 하더라도 시장을 떠나는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 시장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책주에 집중을 한다면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나는 웃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책주도 다양한 정책이 있고 그에 따라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만큼 주제를 정말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라도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정책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김무람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은 어떠하신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설명해 주셨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잠시 쉬어갈 때 마디가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마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오늘부터 마디값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디값의 원리를 얘기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 관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지금부터는 최악으로 치닫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논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차 때, 1기 관세 전쟁 때 어디에서 마무리가 됐느냐? 중국이 히토류를 중단하면서 수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면서 미국도 이제 조금씩 압박감을 느껴서 협상의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이 벌써부터 히토류를 중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더 이상 내려갈 쪽이 없을 정도로 치킨 게임으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충분히 관세율을 올렸죠. 근데 얼마 전에 이거 한번 보셨나요? 국채가 급등했다. 미국의 국채가 급등하면서 뭐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을 알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보이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트럼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패권이 달러랑 다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서 트럼프도 소위 말해서 조금씩 겁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은 야, 네가 화해해. 네가 나한테 먼저 말 걸어줘. 서로 계속 그렇게 밀당을 하는 관계예요.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의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실적 가이던스가 나올 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더 하락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씩 더 하락하더라도 이제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약간의 우호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또 기술적인 반등을 준비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느냐? 국내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동이 튼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바닥을 준비하면서 주가들을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원리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세력주 또는 정치 테마주를 공략하고 싶으실 거예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제가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떨어질 때 빨간색 1층을 봐야 되는데 빨간색 1층 찍고 어떻게 됐다? 이틀 동안에 15%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만 기억하면 돼요? 빨간색 1층, 검은색 2층만 기억하면 된다. 이 두 가지만 딱 보도록 하세요. 실제로 제가 NX를 얘기 드리고 바로 다음 날 19.3%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느 자리다? 4월 5일 날 히든으로 얘기한 종목이 바로 빨간색 이 돌침대 1층 구간을 찍는 구간대에서 공략 지점을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어때요? 주가는 종목은 다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결국에 주가가 반등 나오는 특정한 마디값은 똑같죠. 결국에 NX 2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해하셔야지 진짜 제대로 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 한번 볼게요. 얘기 드리고 이 반등이 어디서 나왔나를 보자고요. 자, 주가 보세요. 상승했죠. 자, 분봉상의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제가 뭐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빨간색 1층 구간만 보면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빨간색 구간 찍고 주가가 30% 이상의 상승이 3, 4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다시 마디값 1층 구간을 찍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24%의 급등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주가가 72%까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어디서 다시 올라타야 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마디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디값들은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제가 그런 종목들을 실제로 공략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늘 히든 종목 또한 마디값으로 공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는 3일 후의 움직임을 한번 잘 보세요. 주가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휴스틸입니다. 3일 동안에 14%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 나온 위치가 어디예요? 똑같죠. 빨간색 1층 구간을 찍으니까 주가가 슈팅 나오고 14%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에 세력주 또는 시장의 주도주, 테마주 이런 부분들은 마디값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그 마디값이 반등 나오는 원리라는 게 있다고요. 주가가 더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라는 게 있다고요.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무료 영상으로 다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송이 끝나게 되면 들을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이해하셔야지 이 YC캠처럼 급등하는 종목의 1차 눌림목에 마디값 1층 구간을 공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왜 떨어져 이게 아니고 떨어지는 자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평화홀딩스를 공략했던 것처럼 이 구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면 항상 떨어지는 종목을 공략하실 때마다 매우 불안하시고 우울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이런 종목들만을 공략해서 히든으로 나열해도 이 종목들이 최고 상승률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가 다 넘어가고 있고요. 제 종목들의 특징은 뭐예요? 1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달성 기간들이 대부분 5일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 종목들 많이 들고 갈 수 있으세요? 불안하실걸요? 짧은 기간에도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매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는 뭘 하셔야 된다? 물량이 이동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방송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절반이 지나갔고 이 마디값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계속 언급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남은 대선 기간에서 포인트 그리고 터닝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마디값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원리들을 통해서 몇 번 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주가 눌렸을 때 마디가에서 공략을 한다면 반등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왜 그 마디가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보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고 세력 물량의 이동 원리에 관한 강연을 또 찍으신 게 있으니까 그 강의 자료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방송 중에 꼭 함께 하셔야지만 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원리를 알았다면 또 실전에 적용도 한번 시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전 적용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도 공략해서 수익을 내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저 어제 사실 무료 공개 방송 정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수익을 잘 주시니까 거의 뭐 확률이 98%, 99% 뭐 이 수준이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제는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또한 장중 라이브를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장중에 어떤 종목들을 왜 공략하는지도 체험해 보실 수가 있다. 근데 체험하실 때 그냥 체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시그널들을 무료로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시간 외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뭐에 있다? 마디값에서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웹캐시 얘기 드렸고 바로 당일에 7%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라이브를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승률이 한 95%, 94%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목들을 장중에 또는 2, 3일 만에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천한 메커니즘이 뭐다? 1번 첫 번째 마디값, 두 번째 마디값. 주도주는 절대로 이 구간을 쉽게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름 테라퓨틱 첫 번째 마디값 찍고 당일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함께 하시는 동안에 장중 라이브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히든으로 얘기 드리는 종목 또한 장중 라이브 때 나갔던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눌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최저점, 지나고 나서 보면 고가, 이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을 왜 사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테마가 뭔지 분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고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배신하지 않고 뭐가 된다? 마디값 1층에서 12% 이상의 급등 또는 당일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다 이렇게 무료 시그널들을 통해 가격까지 남겨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장이죠. 근데 어려운 장이라고 내가 떨어지는 종목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런 것들을 김보람 전문가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에도 전략을 잘 세운다면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AI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포바이포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포바이포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그렇다면 내일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눌림 매매를 기본 메커니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정책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대감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게 놀라시죠. 100조, 200조 이렇게 얘기 나오면 너무나 큰 돈이니까 사실은 감도 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뭐다? 기대감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x4가 분봉의 모습입니다. 상한가로 장중에 마감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이런 차트들 보면서 아까 뭐 확인하셨습니까? 더 상승한 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공략해요? 떨어질 때 1차 마디값에서 공략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현재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한 2% 정도 얘가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도 나스닥이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아침에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콩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안 좋다라고 너무 낙담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떤 종목들로 옥석가리기를 해야 될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4x4 만약에 제가 내일 매수 찬스 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마디값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하락 중에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내일도 또 하락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포바이포 같은 종목이 만약 눌림을 준다면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라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 매수가에 대해서 보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AI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인스피언.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예비 후보와도 뭔가 지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종목을 볼 때 일봉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일봉을 많이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무슨 얘기했죠? 시장이 어렵다, 코스닥 계속 빠진다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포바이프와 인스피언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죠?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뭘 가지고 있다? 거래 대금까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다? 대기 매수세가 있는 거다.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핫하고 뜨거운 종목들을 공략하려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AI 그리고 정책주로도 약간 묻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략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루틴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주가가 두 번째 상승이 나오는 동안에 첫 번째 1차 마디값을 찍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까지는 되게 순백의 차트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눌리면서 빨간색 또는 검은색 2층 마디값까지 찍고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할 게 아니고 잘 호재를 가지고 올라간 주식이 첫 번째 눌림목을 줄 때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기대감이 몰리는, 즉 대기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인스피언 마디가에서 잘 살펴보자라는 분석과 함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CMG 제약입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우리는 바이오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잘 가는 바이오주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간에는 비만 치료제를 좀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좀 보시나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게 뭐죠? 화무 11홍. 기본적으로 테마가 아무리 불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테마란 건 없습니다. 결국엔 그 속에서 뭐가 발생한다? 순환매가 발생을 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약 관련, 비만 관련은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CMG 제약이 조현병 치료제라는 시장을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청신호가 뜨고 있다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국소적으로 시장에서 발휘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거래 대금은 약 70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뭔 얘기했죠? 아까 포바이포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시면 거래 대금이 어땠어요? 다 1,000억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700억이다. 그리고 관련 섹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주보다는 테마가 있는 것, 친구들이 많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장에서 개별적으로 좋은 호재를 가지고 간 CMG 제약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요? 마디값 1층, 2층이 있겠죠? 그러면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그 마디값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현병 치료제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선방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CMG 제약인데요. 이런 종목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갔을 때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마디가에서 공략을 해서 반등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너무 시장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치고 빠지는 단기 매매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네네. 단기 매매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매매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목 선정을 잘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매매 기법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 마디값이 왜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어떠한 원리로 형성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좋은 종목, 강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주도주를 선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상한가 또는 장대 양봉이 20% 이상 넘어간 종목만을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뭐요? 조건이 또 붙습니다.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어간 인기가 많은 종목,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종목들을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 낮은 거 말고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말고요. 진짜로 주도주, 진짜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주식들을 선정하신 이후에 어디에서 공략한다? 떨어지는 마디값 1층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토마토 시스템, 이 종목이 AI 관련 이슈를 가지고 최근에 또 한 번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이미 시장에서 관심받는 제일 첫 번째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아마 3월 17일일 거예요. 그죠? 근데 상승하고 어디 들어왔다? 빨간색 마디값 1층 찍고 하루 만에 16%대의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종목들이 종목 선정을 잘 하니까 결국에는 빨간색, 검은색 이 1층, 2층 내에서 다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한다? 타점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 좋은 재료, 확장성 있는 거, 예산이 큰 종목들만을 고민만 잘 하면 타점은 알아서 마디값이 해결을 해 준다는 겁니다. 평화홀딩스 보세요. 제가 이거 몇 번이나 거래했는데요. 근데 평화홀딩스가 상승하고 나서 떨어지는 마디값 몇 번요? 이 1층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히든으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히든으로 얘기를 드리고 또 마디값 부근대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하고 시장의 주도주의고 테마인 종목들만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대선 얼마 남았다고요?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분명히 그 기간 동안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좋을 수가 없는 국제적 정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책주나 시장의 주도주들을 그 마디값에서 공략하면 분명히 승부 볼 만한 시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딱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5분이 지나면 제 방송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렇게 IMBC처럼 재료가 강력한 종목에 떨어지는 마디값 이 1층 구간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슈팅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온코크로스 급등 나왔죠. 떨어졌다가 급등 나오는 그 한중간에 제가 마디값으로 공략을 했고 주가가 실제로 9에서 10%까지 올라가는 모습.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온코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어디를 사야 된다고요? 마디값. 왜 사야 된다고요? 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떨어지는 종목 보면서 이거 어떻게 사요? 이거 어떻게 사요? 그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주가는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특정한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하이스틸 어때요? 지금 다시 가스관 관련주도 움직이죠. 하지만 가스관 관련주가 상승하고 나서 첫 번째 눌림목 이 빨간색 구간에서 2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구간이 아니고 많이 오른 구간이 아닌 이런 최저점의 구간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한테 반전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 기법, 제 원리 다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식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왜 올라가는 주식을 하면 안 되고 왜 떨어지는 주식을 함부로 손절하면 안 되는지 왜 종목 선정이 중요한지는 진짜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랑 함께 하시는 거랑 별개로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방법이 다 여기 안에 있다고요. 이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종목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종목 선정만 똑바로 하시면 소위 말해서 떨어질 때 그냥 적당히 잡아도 시장 좋아가면 다 반등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패착을 겪는 이유는 강력한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다. 정말로 그 노하우를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종목 주목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 로보로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제가 왜 가져왔는지 어떤 관점인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번 같이 들어보자고요. 제가 로보로보가 시장에서의 정책주인 건 알고 계세요? 로보로보가 올라갈 때 AI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시장의 정책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가 된 종목들을 제가 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때 상승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다 충족이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족된 종목들을 어디서 사요? 올라갈 때 막 추격하나요? 그게 아니고 떨어질 때 어디서 산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빨간색 마디값 1층, 검은색 마디값 2층에서 공략하는 게 김보람 전문가의 루틴이라는 겁니다. 근데 히든 종목이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죠. 자, 보세요. 주가가 분봉상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다시 상승이 발생했죠. 근데 떨어지면 이제 어디서 사야 된다? 빨간색 마디값 1층, 검은색 마디값 2층. 이 구간대가 공략 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든 종목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빨간색 마디값 1층에 있습니다. 좀 더 떨어지면 검은색 마디값 2층 찍어도 지금까지의 차트가 어땠어요? 제가 보여드린 예시가 종목 선정이 명확하게 됐다라면 다 찍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히든 종목들도 균일한 루틴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공략가는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내일 만약에 갭을 많이 띄울 일은 없겠지만 너무 많이 띄우면 어제의 종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공략을 해주세요. 그리고 손절가는 3,75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150원, 2차 목표가는 5,900원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 눈 떴다 뜨면, 눈 감았다 뜨면 트럼프가 한마디 얘기하면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움직입니다. 불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로보로보에 대한 코멘트들을 장중에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면 함께 하셔서 로보로보에 대한 좀 타이트한 설명들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부탁하는데 상승하면 제발 분할 매도 좀 해주세요. 계속 끝까지 들고 가지 마시고 분할 매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 정책주로 얽혀있는 로보로보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 로보로보도 오늘 하락을 했지만 이럴 때가 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이 종목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구체적인 대응은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